근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선한 걸 또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 내가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식상함을 버리고 투자해야 할 2021년 신선한 주도주 편입니다. 그런 공부의 측면에서 좀 이제 투자에 좀 직접적으로 네. 부자님께서 도움을 주는 오늘 주제가 바로 식상함을 버리고 투자해야 할 2021년 신선한 주도주. 이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네. 작년에 아마 김 작가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계속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처음 와가지고. 그 썸네일 딱 그게 하나 있어요. 2021년에 단 하나에 주목해야 네. 될 종목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그 후로 그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저는 올해 한 여름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야. 9만 원, 10만 원도 예상은 했는데 네.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올랐잖아요, 이제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는 기대 수익률이 높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작년에 너무 좋았던 거 말고, 네. 이제 그거 누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죠. 예, 뭐 BBIG나 뭐 배터리, 다 알지. 뭐 반도체도 너무 좋고, 뭐 카카오도 지금 얘기해서 솔직히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많이 아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계속 들고 가는 건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것도 함부로 팔지 마시고, 근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선한 걸 또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 내가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작년에 물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작년에 안 좋았던 것 중에 올해 좋아질 게 뭐지? 아니면 작년에 뭔가 될 뻔했는데 안 됐던 것 중에 네. 올해 이 1월 달에 뭔가 좀 싹이 보이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준비해 오셨다. 예. 또 이거 또 이렇게 부장님께서 직접 또 엑셀에 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2021년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말고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농산물 가격. 에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네. 요새 냉철님이 음식료 되게 좋아하시대요. 맞아요, 방송 맞아요.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음식료가 이게 저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2015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때 오뚜기가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갔었어요. 오. 당시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공식품이나 이런 음식료를 만드는 기업들은 곡물을 수입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 만두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처음에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 회사들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왜냐면 제품 가격을 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두를 만드는데 만약에 밀이 필요해요. 네. 밀 가격이 30%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만두 가격이 30%못 올립니다, 절대. 바로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당장은 실적이 안 좋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3에서 6개월 후에 그 곡물 가격 올라간 걸 그대로 반영해서 올려버려요. 슬그머니. 아니면 양을 줄여요. 예. 만두 양이 10개면 한 8개로 줄여놔요. 우리가 많이 당했죠. 맞아요. 공지 보면 그 안에 질소만 가득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좀 짜증나죠. 네. 소비자는 짜증난데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면 네.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떤 물가 상승 때문에 그 음식료 가격을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그 배추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 내려간 적 본 적 있어요? 잘 안 내리죠. 안 내려가요.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올라. 그러니까 김치찌개 가격도 7,000원 딱 되잖아요. 네. 김치 가격 폭락해도 그대로 7,000원. 이게 똑같아요. 음식료도. 그러니까 제일제당, 뭐 대상, 오뚜기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 네. 대체적으로 결국에 나중에 보면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가도 많이 가고. 근데 딱 한 번 돈을 못 벌었던 적이 딱 한 번 있대요. 농산물 가격 올라갔을 때. 그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있었을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MB가 네.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좀 경계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지시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음식료 가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르는데 환율도 올라간 거예요. 그 환율은 올라가면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럼 가격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격 못 올리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어났어요, 진짜. 그 당시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은 아니니까. 그 상황 아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네. 거기다가 제품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풀무원이 진짜 올렸어요, 두부 가격.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때 14% 올렸어요. 그냥 올려버렸어요. 치고 나간 거죠. 그리고 조만간 뭐
이 맥주나 소주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음식료 가격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곡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가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사료업체도 잘 보시는 게 좋은 게, 사료는 좀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곡물 가격, 그 곡물을, 그러니까 뭐냐면 사료를 다 곡물로 만들잖아요, 네. 대부분. 곡물 가격이 오르잖아요. 사료는 바로 올려버립니다. 바로. 네. 그래서 이 대상이나 오뚜기보다 제일제당 주가가 좀 좋은 게, 좀 더 센 게, 제일제당 사료 사업을 해요. 맞아. 라이신 아시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네, 라이신. 기업 재무적 네, 맞아요. 사업 보고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라이신이 그렇게 오를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내년에 라이신 가격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그때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돼지 사육을 많이 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돼지를 엄청나게 지금 사육들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라이신 가격이 올라갔는데 농산물 가격이 튀니까 이제 기름에 불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에는 안 보이지만 네. 요새 라이신 가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로켓 쐈어요. 진짜 야, 상한가 쳤네. 이렇게 가버렸어요. 저도 그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신을 만드는 제일제당 주가가 되게 좋은 거예요. 대상도 좀 하고 있는데 비중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올해 정말 이쪽 그 사료나 네. 음식료 좀 잘하는 기업들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산물 가격 상승에서는 이제 업종은 음식료 사료고 CJ 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이지바이오가 사료 회사예요. 새끼돼지 있죠. 네. 새끼돼지의 주로 새끼돼지는 또 따로 사료를 따로 먹어야 된대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자, 첫 번째 섹터는 네. 끝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딘가요? 우주산업. 우주산업. 요새 오늘도 우주항공 막 뛰더라고요. 우주산업. 요새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야, 사실 저는 이 중에 한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전업투자자 랭철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이 중에. 그래서 우주산업이 요새 좀 핫한 네. 게, 일단은 2월 달에 좀 기대를 해보세요. 2월에 2월. 아랍에미리트하고, 네. 이게 좀 뜬금없지만 아랍에미리트, 네. 중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작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 게 있어요. 그게 2월에 다 동시에 거의 도착한대요. 네. 날짜 차이는 있는데, 네. 2월 달에 이 세 개가 화성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야. 이 빅 이벤트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엄청 빅 예. 이벤트인데.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주산업이라는 게 국가가 주도했잖아요. 나사 아시죠? 맞아. 국가 주도했죠. 나사가 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주산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나사도 사실 어차피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나사가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제 테슬라 쪽에 조금씩 넘겨주는 거예요. 야, 너네가 해라. 근데 이 기업들은 돈이 남아도는 회사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제프 베이조스라는 그 CEO 아시죠? CEO. 대표가 매년 1조씩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돈 엄청나게 투자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로켓을 타요, 사람이. 타면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대기권 밖으로 가면 거기서 잠깐 이제 우주를 보고 오는 거예요. 단기 우주 여행. 이야. 근데 그거를 4월 달에 그 테스트를 한대요. 최종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우리가 돈 내고 잠깐 우주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을 옛날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는 아시죠? 스페이스X. 엄청난데 거기 네, 보니까 거기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인공위성 사업을 또 하냐면 위성을 많이 쏘고 있잖아요. 100개 쐈대요, 지금까지. 100번 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가 같이 가는데 딱 한 번만 실패했대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자율주행차 때문에. 왜냐면 자율주행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통신망으로 서로 이 차와 차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그쵸.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5G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이 뭐라 그러죠? 이 응답 속도. 그러니까 응답 속도죠. 4G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통신을 주고받다가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5G는 굉장히 이게 빨라요.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G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커버리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5G 기지국을 딱 설치했는데 요만큼밖에 커버하는 범위가 짧군요. 너무 짧아요. 4G는 이만큼인데 그게 최대 단점이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런 벽도 통과도 못해요. 5G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한 끝에 일론 머스크가 위성으로 쏴버린 거죠.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위성을 여러 개 쏴가지고 위성에서 전파를 다 쏴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제 안테나들만 깔아주면 돼요. 그 안테나가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교신을 해가지고 통신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게 그냥 남들 나 돈 많아서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예요. 인프라에 깔아준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제 아마존은 목적은 다르죠. 관광 목적이고. 근데 어찌됐건 민간 기업들이 이런 걸 시작을 하니까 이제 판이 벌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한국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방산업체들이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위성 사업.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세트레가에 인수했고, 예, 그래서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항공우주는 정찰위성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이게 원래 전투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카이스트랑 그 소형 민간 위성을 좀 만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띄우겠죠, 우주에. LIG 넥스원도 그쪽 위성과 관련된 부품들. 인텔리언 테크가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 이제 저 위에 저궤도 위성을 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파 발생 하잖아요. 그럼 해상에 안테나를 깔아놔야 돼요. 그걸 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인텔리언 테크. 그러니까 제가 왜 우주 산업을 얘기하냐면 작년에 얘네가 갔으면 저도 올해 관심 없죠. 작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이 중에 일부 개별 좀 갔었어요. 잠깐, 왜냐면 그 작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막 한 번씩 쏘니까. 근데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작년 차트 한번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아예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자, 정말 너무 안 가가지고 얘 망하나 그랬어요. 한번 월봉 봐보세요. 보이세요? 이게 작년에 그렇네요. 이러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오질 못했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거거든요. 네. 전혀 작년에 반응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게 모멘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요새 좀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주항공은 올해 좀 뭔가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성장주잖아요. 또 그렇죠. 우주항공이. 그래서 한번 이쪽 우주와 관련된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부장님이 두 번째 섹터는 우주 산업 시작으로서 업종형 방산과 인공위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세트르가이, LIG 넥스, 인텔리안 테크.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은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거고, 부장님은 알려만 주는 거고. 근데 팁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월봉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월봉. 왜냐하면 일봉을 보면 이게 한번 보세요. 한국항공우주 일봉 보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월봉 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월봉을 보고 내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월봉을 꼭 봐야 돼요. 근데 단타 하신 분은 안 봐도 되는데 월봉을 보면 10만 원짜리가 2만 원 왔잖아요. 일단 부담은 없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 이 종목 내가 들어갔을 때 부담은 전혀 없구나. 근데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뭔가 있어야 가니까. 근데 그런 모멘텀을 내가 딱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안 되더라도. 근데 월봉이 만약에 이런 자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데요. 여기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들 이런 데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월봉을 좀 보시고 하시면 내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봉만 보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맞아요. 김 작가 삼성전자 사도 되는 거야? 아니 이미 다 올랐는데. 이미 다 오른 걸 지금 써가지고 뭐 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좀 쳐보시면 뭐 물론 저는 당연히 10만 원 더 간다고 봐요. 갈 수는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 면에서 지금 월봉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86,700원이네요. 거기까지 한번 찍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사셔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내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월봉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8만전자, 9만전자 얘기했는데 벌써 갔네. 네,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월봉을 보시고 위치 보면 내가 좀 이걸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도 되겠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지주 회사도 매력적. 근데 요 네임들은 다 부장님이 찍은 건가요?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네, 아주 명불리스러워. 재밌게 한번. 뭔가 좀 약간 뭐 증권사 직원분이 만든 멘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엑셀표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주회사도 매력적. 그 다음 이름이 너무 웃겨요. 못난이가 아니야. 일단 지주회사부터 들어가시죠. 지주회사부터.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네. 뭐 전 두 개만 넣었지만 사실 많아요. 되게 네. 많긴 한데 일단 왜 이 두 개만 좀 넣어놨냐면 네. 다른 LG나 네. 삼성물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오른 거 중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 물론 SK 하나도 좀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올랐으니까 조금 내려올 때 기다리시면 좋겠고, 지주회사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항상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물산은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회사가 더 좋으니까. 근데 사업회사 지분을 예를 들면 물산이 뭐 삼성전자를 10% 갖고 있다면 10%만큼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0%도 10%가 아니라 거기서 또 30%를 또 할인을 해버려요. 지주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인받기 때문에 주가 못 올라가는데, 근데 왜 올해부터 좀 봐야 되냐면 이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갑자기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왜요? 돈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4대 그룹. 현대차, 뭐 하나, 삼성, SK. 하나는 4대 그룹은 아니지만 LG, 뭐 SK 이런 그룹들이 곳간에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자네유보고. 네, 돈 많이 쌓아놨습니다. 배당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갑자기 작년에 아시겠지만 LG전자가 마그나랑 합작회사. 엄청난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1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SK는 정말 M&A 대가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SK. 그렇죠. SK는 M&A로 컸죠. 네, 하이닉스도 인수하고. 근데 좀 잠잠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갑자기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그 수소 관련 기업을 1.6조 원 주고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덜컥.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 수소 사업이 이제 커지니까 그쪽에 베팅을 한 건데, 시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가 자회사 중에 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네. CMO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회사가 있는데 해외에 유명한 그 CMO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 물건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 쇼핑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사가요. 이쪽 CMO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SK가 뭔가 따박따박 돈 되는 쪽에 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공 여부는 그거는 우리는 몇 년 후에 가봐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일단은 성공 가능성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고, 하나는 방산해상구 아시죠?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화약도 만들고 원래 이제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 회장님도 세시잖아요. 예, 되게 세요. 여기 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그룹은 정말 재미없고 네. 답답하고, 네. 예, 뭔가 모멘텀도 없어 보이고, 요즘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뭔가 약간 뒤떨어져 보이는. 좀 동떨어진 거 예,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이미지가. 네. 근데 하나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것 같은 게, 일단 하나그룹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태양광. 태양광. 예, 하나 솔루션 아시죠? 네, 맞아요.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지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한 가지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냐면 바로 위에. 이 우주 산업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요. 세트레가이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인가요? 그 회사가 안테나 만드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할 때 발사체. 그거를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대요. 다 대부분 방산회사인데, 네. 방산회사가 의외로 이런 것들이 다 로켓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결되네. 예, 하나가 그걸 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A까지.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안 비싸요. 그동안 못 가가지고. 그래서 SK는 지금 좀 올랐으니까 좀 지켜만 보시고, 네. 뭐 나중에 빠지면 사면 되겠지만, 하나는 되게 가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항공우주도 차트 보셨지만, 네. 주가가 안 가는 거를 한번 눈여겨는 보세요. 그런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주회사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주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잃을 건 없는데, 뭔가 기대할 그렇죠. 게 생겼다. 그럼 주가가 한 달 만에 한 30-40% 금방 올라가요. 요즘 같은 장은. 대형주도 가는 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주회사. 그냥 우리가 옛날에 지주회사 하면 재미없고, 맞아요. 자꾸 색안경 쓰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좀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약간 나스닥 기업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M&A에 소극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자기네가 A부터 Z까지 키워서 한 경우 별로 없어요. 다 M&A래요. 돈 주고 이거 사오고.
그걸 통해서 많이 컸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많이 갔는데 한국도 약간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거의 역사상 최저점이랑 거의 뭐 맞아요. 비슷해서 지진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면 방산에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도 많이 못하고 이게 그 당시 기대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우주 쪽으로 좀 약간 이제 모멘텀이 붙다 다시 보니까 파도가 불고 있군요. 네. 그 본업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아직 뭐. 본업, 그러니까 방산주는 기본적으로 본업은 잘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매년 똑같은 돈만 먹으니까. 예, 더 이상 좋아질 건 없으니까. 네. 예.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김작가TV에서 연불리와 함께 쉽고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 마지막 단계 이벤트 코드란에 염차장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에서 염차장과 함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연불리와 함께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